안녕하세요. 만학도 영어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자, 조동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조동사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하겠다,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뭐였나요? 그렇죠. will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can이었죠.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는요, may였어요. 자, 그리고 may는 또 다른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죠. 자, 그게 뭐였느냐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 약한 추측을 할 때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must였습니다. 자, 그리고 must도 may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must의 두 번째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였습니다. 90% 정도의 강한 긍정 추측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조동사, 4가지 조동사를 가지고 긍정평서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조동사가 사용된 긍정평서문의 어수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조동사가 사용된 긍정평서문 어수는요, 평서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어가 오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평서문에서 동사가 주어 바로 다음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동사가 2가지죠. 조동사와 그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본동사,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이 2가지 동사 중에 어느 동사를 먼저 쓸까요? 그렇죠. 조동사부터 먼저 쓴다 그랬습니다. 조동사와 본동사가 나오는 문장에서는요, 항상 조동사가 먼저. 그죠? 그래서 자, 주어 썼으면 그 다음에 조동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이 나머지는요, 이 필수 성분과 액세서리 이 2가지로 다시 세분해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나머지가 필수 성분과 액세서리 2가지가 다 나올 경우에는 어느 것부터 먼저 쓰느냐? 필수 성분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액세서리, 즉 장방시 순으로 액세서리를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조동사 긍정평서문에 이어서 조동사 부정평서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부정평서문을 공부하기 앞서서요, 조동사의 부정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공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 긍정의 반대말이죠. 자, 긍정의 반대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 하면은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냐면 not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 부정형 하면 긍정의 반대말로서 not이 들어가는 표현이다. 그러면 조동사를 부정을 하려면은 이 not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not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이 not이 어디 들어가느냐?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디에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무슨 의문이 들까요? 비동사 할 때는 왜 비동사 부정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자, 비동사도 조동사와 마찬가지로요,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아마 비동사 할 때는 부정형을 가르쳐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비동사 부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처럼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m을 부정하고 싶으면 am not을 쓰시면 되고요. is를 부정하고 싶으시면 is not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e를 부정하고 싶으시면 are not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시면 돼요. 자, 비동사든 조동사든
부정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비동사 문장을 지금까지 배운 비동사 문장의 부정형을 만들어 보시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우리 앞에 배운 비동사 부분 비동사 긍정평서문입니다. 니다 있습니다. 배웠잖아요.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다가 비동사를 쓰신 다음에 not을 넣고 이렇게 부정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비동사 문장이 있다면 I am a student 이렇게 되겠죠? 문장이요. I am a student. 자, 이것을 부정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만들어 놓은 그 비동사 긍정평서문에 비동사 뒤에 not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학생입니다가 I am a student 였잖아요. 그럼 학생이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I am a student에 am 뒤에다가 not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I am not a stude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부정평서문도 조동사 부정평서문과 마찬가지로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동사 부정평서문을 더 많이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비동사 긍정평서문 편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 문장들을 부정으로 다 바꾸신 다음에 한번 작문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이제 조동사의 부정형을 공부하고 조동사 부정평서문을 작문을 해 볼 건데 자, 다시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not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죠? not을 조동사 뒤에 넣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will 하면은 무슨 뜻이었느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will, 뭐뭐 할 것이다. 자, 요 뒤에다가 not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will not이 되겠죠? 그러면 할 것이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할 것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ill not 하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는 할 것이다의 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will 다음에 not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not 하지 않을 것이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두 번째 can not이 나와 있죠? 자, can만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할 수 없다죠?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cannot 하면 뭐뭐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할 수 없다. 그죠?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이 can 다음에 not을 붙이면은요, 할 수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할 수 있다의 부정인 할 수 없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자, 요것은 강한 부정추측이라고 합니다. 강한 부정추측. 자, 요것은 요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can 다음에 not을 붙이면은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이렇게 외워두세요. 첫 번째 할 수 없다,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may not이 나와 있는데 자, may는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을 붙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may의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에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정이 되는 게 뭐냐?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의 부정이 may not입니다.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알겠죠? 그래서 may not 하면은 해도 된다, 해도 좋다의 부정이 아니고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뭐뭐 해도 된다, 해도 좋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도 된다, 해도 좋다의 부정은 뭐예요? 허가의 부정은 뭐예요? 금지죠. 하면 안 된다예요. 그죠? 그래서 may not에는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없어요. may not은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만 해석이 되지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 해도 좋다의 부정은 뭐냐? 하면 안 된다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의 부정인 거예요. 자, 이거와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해야 한다는 배웠어요. 조동사 제일 처음에 배울 때 해야 한다, 의무잖아요. 자, 의무, must죠, 그죠? 자, 이 해야 한다의 부정이 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must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여기다가 not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must not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must not 나옵니다. 자, 그래서 must not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금지가 되겠죠? 금지. 자, 해도 된다, 해도 좋다는 우리가 허가라 그러죠? 우리가 허가. 허가의 반대말이 금지잖아요. 허가의 반대말이 금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해도 된다, 해도 좋다는 허가다. 그럼 허가를 부정을 하면 안 된다가 되죠? 하면 안 된다. 금지라고요. 이것이 금지. 자, 그래서 해도 좋다, 해도 된다의 부정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를 영어로 하면은 may not이 아니고 must not이다. 알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must의 두 번째 뜻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 있었냐면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었죠. 강한 긍정 추측이라고 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러면 임에 틀림없다를 부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 자, 임에 틀림없다를 부정하면은 우리말로 일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일리가 없다. 강한 부정 추측이에요. 위에서 했었죠. 그죠? 일리가 없다. 강한 부정 추측이라고. 자, 강한 긍정 추측의 반대는 강한 부정 추측이죠. 그래서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는 일리가 없다. 자, 그러면 일리가 없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위에 우리 2번 cannot 하면서 배웠어요. cannot은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일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임에 틀림없다의 부정은 일리가 없다라는 뜻으로서 영어로 하면 cannot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cannot 하면은요 뜻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또 하나는 일리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외워두시라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will의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하면은요 can의 부정이죠. cannot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cannot은 하나의 뜻이 더 있다. 일리가 없다. 자, 이 일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의 반대냐면 must의 반대예요. 자, must 중에서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었죠. 임에 틀림없다. 이 뜻의 반대말인 거예요. 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로 일리가 없다고 영어로 하면 cannot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y not은요. may not은 해도 된다, 해도 좋다의 부정이 아니고 일지도 모른다의 부정이에요.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 있죠. 이 약한 추측의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may not 하면은 뭐가 아닐지도 모른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도 좋다, 해도 된다의 부정은 뭐냐? 해도 된다, 해도 좋다의 부정은 뭐냐? 하면 안 된다죠. 해도 좋다, 해도 된다의 부정은 하면 안 된답니다. 자, 하면 안 된다는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 해야 된다의 반대가 하면 안 된다니까 must not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must not은 뜻이 뭐라고요?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must가 임에 틀림없다라는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에 틀림없다의 부정 표현은 일리가 없다로서 영어로 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cannot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조동사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조동사 부정평서문 작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동사 부정평서문 작문 연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영어 순 볼게요. 평서문이기 때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평서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주어가 1번으로 나와요. 그죠? 주어가 1번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평서문 하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따라 나오는 걸로 약속했죠. 그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돼요. 동사.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문장이 조동사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예요. 조동사하고 그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본동사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어느 것부터 먼저 쓴다고 그랬나요? 조동사부터 먼저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동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다가 not이 들어가죠. 뒤에 not이 들어가죠. 그래서 주어 1번, 조동사 2번, 그 다음에 not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때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긍정평서문 할 때처럼 필수 성분과 액세서리 두 개로 세분을 해서 필수 성분과 액세서리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필수 성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요. 어느 문장에 가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잘 정확하게 외워놓으시면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켜 쓸 수 있으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자, 아래의 문장들을 영어 순으로 배워난 후 영작해 보세요 라고 5개의 예문을 제가 드려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문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어려운 거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 하시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5번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남자가 당신의 영어 책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작문하기 전에 첫 번째 할 일은 토막 쳐야 되겠죠? 토막 치고 이름 달고 다음에 영어 순 배열하고 마지막에 영어 달기. 그 순서로 작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토막 먼저 칠게요. 자, 첫 번째 토막은 여기서 쳐야 되겠죠? 가가 붙어 있는, 자, 가가 붙어 있는 말. 뭐라 했어요? 주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토막은요, 동사를 찾아가야 돼요. 자, 동사는, 우리말의 동사는 문장 맨 끝에 붙어 있을 거예요. 맨 끝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동사가 조동사기 때문에 이 동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본동사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조동사 긍정평서문 작문할 때 보셨죠? 본동사가 동사 덩어리 중에서도 본동사가 앞에 있고 조동사가 뒤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말이니까. 그죠? 자, 쭉 가봅시다. 그 남자가 당신의 영어책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움직임이 있는 말이 하나 보일 거예요.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동사 덩어리예요. 이 뒷부분이 동사 덩어리입니다. 자, 동사 덩어리고 이제 본동사와 조동사로 나누어 봅시다. 본동사가 앞에 있고 조동사가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에서는. 그죠? 영어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쓰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본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뒤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조동사인데 보니까 뭐뭐 일리가 없다 해서 부정이 들어와 있죠. 없다라는 부정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not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조동사 플러스 not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조동사가 사용되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뭐뭐 일리가 없다. 자,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표현은 기억하시나요? 뭐의 반대예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뭐 일리가 없다예요. 그죠? 자, 우리가 뭐뭐 임에 틀림없다는 조동사 뭐예요? must였죠. 그죠? 그래서 must의 반대말을 쓰세요.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예요. must의 반대말은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must가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must 뒤에 not만 붙인다고 반대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must 뒤에 not이 붙으면은요,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뭐뭐 임에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의 반대말은 반대말이 뭐뭐 일리가 없다는 영어로 뭐였느냐? cannot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cannot을 써야 돼요. 쓰실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당신의 영어책을이라는 을 붙었는 필수 성분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필수 성분. 자, 이름 다 달았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하실 일 뭐예요? 영어 순으로 배열하시는 거죠. 자, 평서문이기 때문에 부정평서문이지만 평서문이기 때문에 주어부터 먼저 쓰죠. 자, 주어 씁니다. 그 남자가 자, 그 다음에요. 조동사 써야 되겠죠? 일리가 없다. 일리가 없다. 여기에 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본동사 써야 돼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요. 남아있는 거 뭐 있어요? 필수성분 하나 남아있는 거죠? 당신의 영어 책을
됐죠? 자, 그 남자가 일리가 없다, 가지고 있다, 당신의 영어 책을.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순으로 배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영어 달아주면 돼요. 자, 그 남자가는 영어로 뭐라 합니까? he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일리가 없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annot이라고 그랬죠. cannot.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have라고 그러죠. have. 당신의는요. your 영어 English. 책은요. book. 자, 됐죠? 자, 덜 끝났습니다. 셀 수 있는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주는 거 그거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영어책 한 권 두 권 셀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뭐 있어요? 의 붙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어더는 들어갈 수가 없다. 끝났어요. 자,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당신의 영어책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He cannot have your English book. He cannot have your English book. 자,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죠? 특히 이 두 번째 뜻으로 해석이 될 때에 이 부정이, 조동사 부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앞에 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조동사 긍정평서문 할 때 제가 토막을 쳐드렸듯이 이번에 그것도 토막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 조금 편하게. 자, 1번. 나의 아버지는 저 빨간 차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자, 토막을 쳐드릴게요. 자, 나의 아버지는 에서 한 토막, 저 빨간 차를 에서 한 토막, 그 다음에 사지에서 한 토막, 그 다음에 않을 것입니다. 에서 한 토막. 이렇게 토막을 쳤어요. 이름 다는 건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그 여자의 어머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토막은 그 여자의 어머니는, 다음 토막은 자동차를, 다음 토막은 운전하다, 그 다음에 수 없다. 이렇게 토막이 쳐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당신의 친구는 오늘 당신의 집으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토막 칠게요. 첫 번째 토막. 당신의 친구는 오늘 당신의 집으로 오다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토막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남동생은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있어. 나의 남동생은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토막을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토막은 다 쳐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하실 일 뭐예요? 이름 달기 밑에다가. 그죠? 이름을 달아야 그 단 이름을 보고 요 영어 순으로 문장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액세서리라고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푼 5번에는 액세서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썼지만 이 1번부터 4번까지에는 분명히 액세서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액세서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아시죠? 전치사가 붙어있는 액세서리라면 전치사를 먼저 써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액세서리가 한 개만 나타나면 하나만 쓰면 되지만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순서를 지켜야 되죠. 어떤 순서로? 장방시 순으로 배열하시는 것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서요. 주어진 4개의 남아있는 4개의 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영어 순으로 배열하시고 영어를 한번 달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